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자연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연에 대한 관점은 크게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로 나뉘어요. 이 중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에게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을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평가하는 관점을 말하는데, 인간을 다른 자연적 존재보다 우월하고 귀한 존재로 인식,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보는 이분법적 관점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도구적 자연관이 인간 중심주의의 주요 특징입니다. 이런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을 탐구하고 개발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도구적 가치만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 정복이 당연시되게 됨으로써 자연을 남용하고 훼손한 결과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위기를 초래하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죠. 인간 중심주의와 대비되는 자연에 대한 관점이 바로 생태 중심주의인데요. 자연은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관점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므로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는 전일론적 관점과,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고요. 이런 생태 중심주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이론이 레오폴드의 대지의 윤리인데요. 레오폴드는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에서 동물, 식물, 토양, 물을 포함한 대지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하며, 인간 역시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므로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태 중심주의는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제공하였지만, 생태계의 중요한 가치 실현에 인간 개입이나 문화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고, 개별 생명체보다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환경 파시즘적 성격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자연 속에 다른 존재들과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즉 인간과 자연은 서로 대립하거나 어느 한쪽이 우위를 가지는 관계가 아니라 공존하는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점은 여러 종교의 자연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유교에서는 만물이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의 경지를 지향하고, 불교에서는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연기를 깨닫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가에서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르는 무위 자연을 추구, 자연의 한 부분인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려면 생태 공동체 의식을 정립하고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며 인간의 욕망을 절제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공부해 볼 부분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화석에너지 소비 증가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한 지구온난화, 극심한 가뭄과 과도한 경작 등으로 토지 황폐화, 프레온가스 사용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 산성비에 의한 산림과 건축물 등의 피해, 무분별한 벌목과 개간으로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되는 등의 다양한 환경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주체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 정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또는 소비자를 처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환경오염 발생 규제, 친환경 사업자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환경오염의 발생 예방, 친환경 산업 육성, 청정과학기술, 에너지 연구 및 개발을 장려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환경 친화적 정책 시행 등의 환경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제협약 체결, 탄소 배출권 거래제 참여 등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사회 전반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환경운동을 전개하며 환경보호 실천 방안을 교육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는 시민단체들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업, 시민을 잇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고요. 기업들은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고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통 과정을 간소화하고 유통 단계에서 사용되는 화석 연료를 줄이며 상품 폐기 과정에서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재질로 생활용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들은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물건의 재사용과 재활용에도 힘써야 하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다음 글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견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도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대지는 다양한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이다. 자, 제시문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관점은 생태 중심주의에 관한 것이죠. 자연은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관점이 생태 중심주의인데,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므로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는 전일론적 관점과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 건데요. 기업, 생명 공동체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생태 중심주의는 생태계를 단지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니은, 자연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맞죠. 디귿, 인간과 동식물은 물론 무생물까지 도덕적으로 대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생태 중심주의를 대표하는 레오폴드는 생태계 전체는 하나의 유기체로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에서 동물, 식물, 토양, 물을 포함한 대지까지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리을, 인간이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것도 맞죠. 인간은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은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정리한 표이다. 가 나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가는 인간 중심주의의 특징에 관한 것이고 나는 생태 중심주의의 한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 건데요. 기억, 가, 자연의 유용성을 중시하는 도구적 자연관의 근거함.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 중심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도구적 자연관이라고 공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니은, 가,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함. 이것은 틀렸습니다.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생태 중심주의죠. 디귿, 나, 인간의 개입이나 문화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비현실적 측면이 있음. 이것은 맞습니다. 생태 중심주의의 한계 중에 하나는 생태계의 중요한 가치 실현에 인간의 개입이나 문화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비현실적 측면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리을, 나, 환경 파시즘적 성격이 있음.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개별 생명체보다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환경 파시즘적 성격이 있다고 공부하셨었으니까 리을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의 명칭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에서 자국의 사회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음. 자, 이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할 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에 낸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제시문에 설명된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입니다. 이는 고속도로, 댐, 비행장, 대규모 공장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자연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파괴 방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에서 자국의 사회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네 번째 시간,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더운 날씨에 몸 잘 챙기시고 복습 열심히 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